자, 반갑습니다. 나노신소재 주주님들. 자, 매번 영상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나노신소재에 대한 좀 좋은 소식들 알려드리고자 하지만 사실 나노신소재에 대한 정보들이 뭐 인터넷 상에나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노신소재는 기존 사업들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고 이제 CNT 도전자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도로 막 수주 공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로 다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랑 이제 CNT 도전제 같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뉴스 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그런 것들은 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 이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4년도 때, 2023년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천지 쪽의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기대치만큼의 실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25년도 때부터는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 부분에 나노신 소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 소재는 기존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시기 때를 거쳐서 이제 CNT 도전제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한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는 밸류적으로도 좀 싸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일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시대에서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고 오르는 애들만 오릅니다. 자, 그 밑에 다른 애들은 뭐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애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뭐 하락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기업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이래? 하는 종목들이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미래 성장성에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다른 기업들보다 없다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이제 2차전지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24년도 들어와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하락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 박스권 사이에서 가져주는 게 맞긴 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조선이랑 나노신소재 이렇게 세 개를 다뤄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25년도 때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종목은 조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 상태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는 신고가 가졌고요. 지금 지수 상태가 개박살인데 현대미포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언급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과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년도 때는 LNG 수출길이 열린다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도 때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없잖아요. 조선은 있고 나노신 소재는 없다. 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어요. 어쨌든 실적은 같이 올라갈 건데 나노신 소재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면 조선은 대폭 상승인 거예요. 실적의 차이는 이거고 그리고 모멘텀의 차이 25년도 때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걸로 나눠서 보면은 조선이 훨씬 더 가는 게 맞고 나노신 소재도 솔직히 밸류상으로는 싼 게 맞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완벽하게 막 추세를 확 돌려서 가기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자, 그렇지만 밸류는 너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노신 소재를 투자하시는 거면 진짜 그 2차전지 사이클이 제대로 전체적인 산업적으로 뭐 예를 들면 LG 엔솔이 확 튀어준다던가 삼성 SDI가 다시 튀어준다던가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이런 애들이 다시 나같이 가는 그 시장 속에서 같이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이 나와주는
주도 소재로는 음극재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거기서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5년도 때 반등을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사셨으면은 조금은 좀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 투자하실 거면은 진짜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내년에 오른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길게 보는 대신에 5만 원이랑 7만 5천 원 사이는 싼 거고, 이게 반등이 오려면 언제 올지 모른다. 대신에 그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들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노신소재 영상 보러 왔는데 왜 갑자기 조선 얘기하냐?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나노신소재를 브리핑하고 있지만 여러 종목을 커버하는 입장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개인 매매를 해요. 개인 매매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많이 담아놨어요. 거의 뭐 풀비중을 담아놨는데, 제가 나노신소재를 브리핑하면서도 조선주를 담아놓은 이유는, 나노신소재도 물론 갈 거지만 조선주가 더 빨리 갈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미리 담아두는 거예요. 저는 조선 나오고 나서 조선 사이클 한번 가고 나면은 다음에 2000지 사이클이 올 때, 이때는 솔직히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다음 그레이드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세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후속주로 나노신 소재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약간 실리콘 음극재계의 이등주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요거는 좀 어쩔 수 없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노신 소재보다는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주가 가면은 그 뒤에 나노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4년도 초 때 이때도 똑같았어요. 대주가 먼저 갔었고 그 뒤로 나노신 소재 제이오 이렇게 따라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노신 소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막 손절하고 대주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안 간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나노신 소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여윳돈이 있고 추가 매수할 그 현금 여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조금 조선을 먼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조선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제 채널에 있는 조선 영상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타점에서 진입해서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할지 그런 것도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굳이 제가 나노신 소재 영상에서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조선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신 소재 절대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조선 먼저 보내주고 조선 사이클 한번 끝나면 그 다음에 2000지 사이클 올 때, 2000지 사이클 올 때는 그 다음에는 양극재가 절대 못 가요. 양극재는 개발이 90%가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소재 개발이 필요한데 양극재는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이니켈 90%까지 다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양극재를 능력을 끌어올리려면은 소재 개발이 아니라 양극재의 그 함유량을 늘려야 됩니다. 양. 근데 이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의 액 부분이나 아니면은 음극재 부분에서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얇은 음극재, 그리고 전의 전액도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가지고 양극재의 양을 늘려버리는 이러한 것들 아니면 양극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개발지인 음극재가 2차 사이클에서는 음극재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간을 조금만 롱텀으로 보시고 그 전에 조선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봐야 되는지는 제 채널에 있는 영상 한 번씩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나노신 소재 얘기보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렸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막 나노신 소재만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방에 터뜨릴 거다, 이 생각도 물론 좋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할 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거, 그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소액으로라든지 그런 것들로 지금 시장에 있는 주도 섹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탑승을 한번 해보시고 그 시세를 한번 서핑하듯이, 한번 파도 타듯이 한번 쫙 타보시고 한 번에 엑시트 한 뒤에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물 타서 2000년지 다음 사이클 누려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뭐 마음 아파서 들으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뭐 필요하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둘 테니까
여기에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은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노신소재 솔직히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매출액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절대 여기서 죽을 회사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과거에 저도 나노신소재를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력이 얼마나 좋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때마다 배터리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지 다 파악을 해둔 상태로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는 그대로 속행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